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첫 번째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한 45분이나 걸렸네요. 이렇게 시간이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촬영하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기하학 두 번째 근습광선 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실제 광선 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광학계들은요, 렌즈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에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카메라 렌즈의 구조 하나를 제시한 건데, 이건 좀 약간 좋은 카메라이긴 해요. 보면 렌즈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렌즈가 많이 들어있으면 굴절을 몇 번 하겠어요. 여섯 개 있으니까 2배 해서 12번 굴절을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지금 요 두 번째 렌즈와 세 번째 렌즈는 두 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딱 완전하게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굴절하는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생긴 렌즈를 더블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차라는 거를 배울 텐데 그 수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대칭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학계의 렌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면에서 상렌즈 구하고 그러니까 물체와 상의 관계 구하고 그 상을 다시 물체로 놓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쳐 나갈 때 근축광선 추적을 하게 되면은 비교도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근축광선 추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실제 광선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광선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부호를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부호 규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표계랑 관련된 건데, 우선 물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체는 이 물체는 영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면을 이제 K면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렌즈나 뭐 거울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면, 2면, 3면 쭉 해서 K-1면까지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상에서의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점을 K면이라고 하고, 임의의 면을 할 때는 보통 J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J면. 자, 그 다음에 면들 사이에 물리량, 예를 들면은 여기에 굴절률, 그 다음에 두께, 요거의 숫자는요, 여기 0을 썼죠. 어느 걸 지칭하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앞면의 변호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4다 그러면 이거는 4면과 5면 사이의 굴절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4다 4면과 5면 사이의 두께가 되는 거죠. 이게 공기일 수도 있고요, 렌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울이나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구면을 쓰거든요. 그렇게 구면인 경우에는 곡률 반경, 즉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곡률 반경을 쓸 때는 R로 쓰고 역시 RJ로 쓰고요. 요 RJ는 뭐냐면은 J번째 면에 이제 곡률 반점을 나타내주고, 이 RJ분의 1을 CJ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곡률 반경 또는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고, 요거를 곡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많이 휘어져 있어요. 얘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은 반지름이 작죠. 조금 휘어진 거는 반지름이 길고요. 그래서 많이 휘어져 있을 때는 곡률 반지름이 작고요. 그럼 곡률은 큰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과 곡률의 차이는 그걸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있는데 어떤 게 이게 플러스일까요? 이게 플러스일까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와서 볼록을 만났을 때가 플러스였죠. 그래서 곡면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이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서 봤을 때 볼록, 오목.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곡률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곡률의 중심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T 얘기했었죠. 근데 T도 부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 T4가 4면과 5면 사이의 두께였잖아요. 그런데 이 T4가 그러니까 T5보다 T4가 왼쪽에 있으면 반대로 T5가 T4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두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헷갈리게 나중에 거울이 나올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루지 않을 거니까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은 뭐 그 사이에 있는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렇고요. 또 부호 광선 추적할 때 부호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장에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요. 우선 물체와 상의 크기는 광축에서 재요. 그래서 광축에서 위로 재면 플러스, 아래로 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이 그림에서는 그게 안 드러나네요. 그 다음에 각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하는 게 이제 그거는 쓸 거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물체 상의 크기는 여기서 쓰지는 않았는데 그 각도는 쓰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 각도가 그 여기 입사가 굴절과 이런 각도도 있고요. 이 삼각형의 이런 각도들 있잖아요. 이 각도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선 그 광축과 이루는 각도 같은 경우 요거 유제로 광축 말고 이 굴절할 때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요. 이 법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에서 만나면 플러스, 큰 각에서 만나면 마이너스. 무슨 소리냐면은 요 법선을요 반시계 방향 이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선하고 얘하고 만나죠. 언제 만나요? 90도보다 작을 때 만나죠. 그럴 때는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1은 플러스. 얘도 이 파이1 프라임도 90도 작은 각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죠. 뭐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광축과 이루는 거 U0하고 U1을 봅시다. 얘는 광축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시 또 회전을 시킵니다. 90도보다 작은 각에서 이 광선과 만났죠. 그러니까 U0는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광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언제 만나요? 90도보다 큰 각에서 만났죠. 그래서 U1은 0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건 왜 이런 부여구약을 만들었냐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통 약속들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실제 광선 추적을 해서 나타나는 그 값을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인데 뭐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즉 렌즈가 있고요. 렌즈라기보다는 단일 굴절면이 있어요. 단일 굴절면이 있고 이 단일 굴절면에서 정확한 광선 추적. 그럼 지금까지 한 건 정확하지 않은 광선 추적이냐? 지금까지 한 건 뭐였냐면은 그쵸, 근축 광선 추적을 했죠. 근축 광선 추적과 정확한 광선 추적의 차이는 뭐냐면은 세타가 작을 때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한다는, 즉 굴절 스넬의 법칙 n 사인 세타 n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을 그냥 쓰면 정확한 광선 추적이고요. 근축 광선 추적은 n 세타 이렇게 해서 쓴 게 근축 광선 추적이었죠. 우리는 얘를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주어진 조건, 광축에서 단일 굴절면의 곡률, 반경 R1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 N0, N1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위치라고 하면 그렇고 뭐 두께라고 하기 그럴까요? 말이 좀 그렇게 이제 T0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5점에서 T0만큼 떨어져 있는 이 볼록한 굴절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5점에서 U0로 발사 광선이 일면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냐, 즉 뭐냐면은 T1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요 T1, 그러니까 요 점을 찾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면의 광축의 각도 유한이 얼마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U0를 알면 그러면 나중에 U1과 T1을 알면은 그 다음 면이 또 뭐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 면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기서 빛이 나가면 첫 번째 면에 통과해서 광축에 뭐 어디를 통과하는지, 몇 도를 통과하는지, 어느 위치를 통과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으니까 이 각도 알고 요거의 위치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어떻게 굴절할지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식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R안 주어져 있고요. R안 주어져 있고 N0, N안 주어져 있고 T0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U0가 주어져 있을 때 찾는 거는 T1과 U1을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찾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그 유도를 해나갈 겁니다. 자, 요거는 약간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인고에 이런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서 네모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고
여기다 이렇게 막 쓰고 싶은데 써지네. 오케이. 자, 얘는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단계를 가도록 할 거예요. 즉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발사될 때 요 정보, 즉 이 주어진 조건은 시스템 조건, 그러면은 R1, N0, N1, T0가 주어있다면 첫 번째 T0가 아니라 T0랑 U0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 뭘 구하냐면은 이 파이1을 구할 겁니다. 자, 파이1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이용해 줄 거냐면요.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 거예요. 사인 법칙인데 어떤 사인 법칙이냐면은 삼각형의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 거예요. 즉 삼각형 OLC 뭐냐면 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각도가 A, B, C고 여기가 A 변의 길이가 C라면은 A분의 사인 A는 B분의 사인 B는 C분의 사인 C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거든요. 요거를 이용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구하냐? 파이1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1을 구하면 파이1 프라임 즉 요각도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뭘 이용하는 거죠? 굴절할 때 그치? 스넬의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파이1 프라임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요각도 U1을 구할 거예요. 얘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 O, L, I 요 세 부분 I 삼각형을 해서 다음에 네 번째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T1을 구할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LCI죠. 삼각형 LCI에서 자, 요 과정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이 U1과 T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T0, U0에서 U1, T1을 구했으니까 다음 단계에다 집어넣으면은 U2, T2를 구할 수 있고 그거는 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거는 5주차 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실제 간단하게 적용해 주는 거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지워놓고요. 하나하나를 따져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O 너무 두껍네. O L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면요.
어떤 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U0하고 파이1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U0가 파이1하고 합쳐져 있는 부분, 즉 U0에 해당되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U0의 대변의 요거 반지름 R1이죠. R1이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파이에서 파이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길이가 요건데 요 길이는 T0하고 R1을 더한 거죠. 그래서 사인 파이1은 R1분의 T0 더하기 R1 곱하기 사인 U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T0, R1, U1은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파이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1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1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파이1은 사인 인버스 R1분의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스넬의 법칙이 요거 각도, 요 각도가 파이1 파이1 프라임의 n0 n 아닌 면에서의 굴절이니까 얘는 n0 사인 파이1은 n1 파이1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파이1 프라임은 n1분의 n0 곱하기 사인 파이1이고 이거에서 파이1 프라임을 구한다고 하면 사인 인버스의 n은 n0 사인 파이1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이1 프라임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U1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삼각형 이 큰 삼각형에서 내각의 합을 구해 봅시다. 우선 밑에는 U0고요. 요거는 U1이고 이 각도는 뭐냐면은 요거에 요 각도 더하면 되죠. 요 각도는 파이에서 180도에서 요거를 뺀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요 각도는 파이 빼기 파이1. 그러니까 이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180도인데 아까 얘기했죠. 요 값은 뭐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왜 안 줄어들지? 보면서 해야겠네요. U0 더하기 파이 빼기 파이1 더하기 파이1 프라임 더하기 마이너스 U1. 자, 요건 왜 그런다 그랬어요? U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180도 파이다.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U1이니까 U1은 U0 빼기 파이1 더하기 파이1 프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U1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 주면 구하고 싶은 게 요 변이니까 요 변에 해당되는 것과 각도하는 거 요거니까 요 변에 해당되는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R1이죠. R1분의 사인 요 각도 어떻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U1
요 길이는 T1에서 R1을 뺀 거죠. T1 빼기 R1의 사인 파이1 프라임.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면은 T1 빼기 R1 곱하기 사인 U1은 사인 U1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U1은 R1 곱하기 사인 파이1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T1 더하기 R1은 R1 곱하기 사인 U1 파이1 프라임. 그래서 T1은 R1 빼기 R1 사인 U1의 파이1 프라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광선 추적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0, T0부터 U1, T1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근사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계값을 알면은 이 계산식에다 입력을 해서 다음 단계를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하는 과정을 예전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했었어요. 손으로 계산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엑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선추적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엑셀 이용하는 것들은 이거는 직접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 강의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기하과학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